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두 분이 살짝 약간 짧게 잘 끝내주셔가지고 살짝 부담이 되는데, 왜냐하면 저는 내용이 좀 길거든요. 네. 제가 이 스피커 세션 주제 선정에 골머리를 좀 세게 앓았는데, 결국 선정한 주제는 이제 제목 보면은 예상이 가시겠지만, 리더랑 리더십입니다. 물론 차후 희망하는 뭐 세부적인 직무나 뭐 분야 같은 데에는 다들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전반적으로 다들 이 팀플이라는 굴레 속에서는 벗어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팀플에서 팀장, 그러니까 이제 리더의 자질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제가 전공 수업 때 배운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온 거라 가지고 좀 내용이 많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공지를 드립니다. 너무 제 얘기만 하는 거는 SWB audio 제 기준 capture, 너무 유익한 내용이 not 없을 것 같아서 registered. 이렇게 유익하되 좀 노잼인 그런 길을 선택하게 된 점 미리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팀플이 생겼을 때 이제 팀원이길 선호하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팀장으로 나서시나요? 뭐 주로 팀원이길 선호하신다는 게 제가 일반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렇고요. 팀원으로 머무는 건 이제 남 탓을 좀 쉽게 하잖아요. 탓하기 아주 좋은 사람이 이제 바로 리더로 딱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탓을 안 하고 배기나요? 이제 표지를 다시 갖고 왔는데 이게 제 발표 자료 제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제 쓸 느낌이 오실 것도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팀원 입장에서 리더를 탓해도 될까 하는 고민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다들 많이 하실 거예요. 팀장이 팀장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무작정 그 리더를 탓해도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인 거죠. 좀 이론적인 내용부터 먼저 다뤄보면은 이 사진이 이제 리더랑 보스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진이에요. 과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스가 돼가지고 한 집단의 평등한 위치로 수속되어 있는 것보다는 위에서 지켜보고 막 지시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오른쪽에 보이는 리더가 사진이 좀 작네요. 아무튼 리더를 보시면은 집단에 소속되어 집단을 이끌고 구성원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줌과 동시에 그에 따른 존경을 받으면서 집단의 발전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은 리더십은 뭘까요? 당연히 보스가 아니라 리더라는 단어로부터 생긴 거겠죠? 리더십은 목적의 성취를 위해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리더십을 설명하는 이론도 몇 개 있는데 내용이 길어가지고 일단 말씀드려볼게요. 몇 개만 살펴보자면은 먼저 카리스마 리더십 이론입니다. 이게 딱 사진만 SWB 보셔도 audio 느껴질 텐데 capture, 저희가 보통 not 카리스마 있는 registered.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막 눈빛이 날카롭고 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아우라? 뭐 이런 게 일반적으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리더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카리스마는 구성원들에 의해서 이제 천부적이고 남다르게 지각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리켜요. 카리스마 이론에서 리더십은 이 써놓은 환경 민감성, 욕구 민감성, 전략적 비전 형성, 뭐 개인이용 감수, 비정형적 행동 이렇게 구구절절 특성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개인이용 감수를 좀 강조를 해왔어요. 이게 미래 성과에 대한 그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희생적인 모범을 보이면서 구성원들의 신뢰랑 몰입을 이끌어내는 그런 특징을 말하는데 이러려면 미래 성과를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거기에 내 목숨을 걸겠다 하는 그런 약간 의지, 뭐 열정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확신으로부터 카리스마가 생기는 겁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면은 뭐 물리적으로 막 제압하면서 시키는 거 해, 뭐 이런 리더를 말하는 것도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카리스마 운운하면서 무작정 막 공격적이고 날카로운 모습으로 일을 지시하는 그런 리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아니라 사실 인성에 문제가 있는 리더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으로 돌아가서 뭐 리더를 탓해도 될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시면 이런 경우 그냥 탓하시면 됩니다. 그냥 팀원 닥달하기 바쁜 리더는 그냥 마음껏 탓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얘도 이론인데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팀원 스스로가 성장을 할 수 있게 여러 환경을 조성해주고 막 도와주는 그런 좋은 리더예요. 딱 들으면은 좋은데?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드실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마냥 좋아 보이는 이 이론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게 효율성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당연히 여러 사람을 성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조직은 그 사람 한 사람한테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앱 개발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SWB 일을 audio 해야 되는 그런 captured, 조직이 not 있는데 registered. 리더가 팀원들 능력 향상시키겠다 시고 그 메인 목적인 그 앱 개발을 막 제쳐두고 딴 데다 시간을 막 쏟는 거예요. 그러면은 팀원이 뭐 자기 개발 이런 데다가 뭐 신경을 팀장이 팀원의 자기 개발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신경을 막 써주면은 물론 나한텐 좋은 일이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본 목적에 소홀한다면은 좋은 리더라는 평을 주는 것이 맞는 걸까에 대해서는 또 다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리더십 이론인데 좀 지루하실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리더십 이론입니다. 얼른 설명을 해보자면은 변혁적 리더십 이론인데 얘는 좀 가장 최근에 나온 이론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의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좀 앞에 말한 요 이론을 한계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이론인데 아까 제가 서번트 이론에서 리더십은 본 목적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변혁적 리더십은 아예 관점을 바꿔가지고 주장을 해요. 리더의 의미를 재정의한 건데 기존의 리더의 역할이 목표 달성으로 이렇게 딱 제시되어 있었다면은 변혁적 리더십에서는 리더의 역할 자체를 새롭게 정의한 겁니다. 구성원들이 보다 큰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역할 자체를 이제 리더십이라고 재정의를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리더의 역할을 다시 정의를 하게 되면은 리더가 구성원을 향해 시간을 쏟는 게 뭐 리더가 뭐 본 목적을 잃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이론을 대입해 봤을 때 최종 목표를 제쳐두고 구성원들의 발전에 기여하는 리더는 그냥 좋은 리더예요. 어떤 이론에 기반하여 리더십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 리더의 자질이 뭐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는 게 좀 저는 수업 듣고 이론 공부하면서 약간 현타가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론 공부할 거면은 뭐 내가 대입하기 나름인데 왜 이런 걸 공부를 하느냐라는 현타도 좀 왔습니다. 이건 아마 그 앞에 있는 세 가지 이론을 대입하기에 따라 뭐 리더가 다르게 정의된다라는 것 때문에 SWB audio 새로 captured, 나오게 not 된 registered. 도전적인 이론이에요. 지금껏 얘기한 이론이 리더십이라는 게 정말 리더로부터 발생하는 역량이다라는 그런 전제하에 만들어진 이론인데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느끼는 것이 이제 팀 리더의 영향 외에 다른 변수가 개입한 결과라면 어떨 것 같냐라는 관점에서 나온 도전적인 이론입니다. 이 도전적인 이론은 대체 이론이랑 귀인 이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대체 이론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리더는 쓸모없다라는 주장이에요. 뭐 리더의 통솔이나 지도 행위가 굳이 없더라도 그렇게 막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조직 구성원들이 알아서 역할을 분담하면서 각자 행동 통제하고 조직 목표를 달성을 하게끔 하면은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리더를 팀원이랑 구분된 자리로 보지를 않고 팀 내 하나의 역할로 보는 겁니다. 뭐 보고서 작성, PPT 제작, 뭐 자료 조사 이런 역할처럼 역할 분담, 뭐 회의 통솔 이렇게 리더의 업무를 역할로 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또 다른 도전적 이론인데 귀인 이론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리더십은 허상이고 성과가 나면은 리더가 잘나 보이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못나 보인다라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기업이 잘 나갈 땐 그 기업의 리더를 높게 평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그 기업의 리더가 리더십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망한 거다 이렇게 생각되게끔 하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하려고 제가 사례를 갖고 왔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이 황금 박쥐상은 2008년에 그 한평이라는 지역에 있는 군수가 27억을 들여가지고 순금으로 동상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27억은 진짜 엄청난 금액이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아 군수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다 뭐 라는 반응을 주로 보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금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박지상이 원래 27억의 가치가 있었는데 갑자기 137억 원의 가치를 가지게 되었고 SWB 동시에 audio 한평군의 captured, 관광 not 명소가 된 registered. 거예요. 그제서야 이제 군중들은 아 한평군 그때 군수가 진짜 성견지명이 있었다 뭐 이런 완전 상반되는 평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상 설치 초반에 그렇게 욕을 먹던 군수는 금값 폭등을 한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 갑자기 없다가 생긴 걸까요? 여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론이 이제 귀인 이론입니다. 너무 이론이라 좀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준비한 이론이 여기까지고 제가 자료를 조사하고 뭐 공부를 좀 더 하면서 내린 결론 아닌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리더를 탓해도 될까라는 제목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팀원이기를 선호합니다.
뭐 팀장, 리더라는 단어에 이런 약간 책임감을 갖고 싶지 않거든요. 일단 저부터 고쳐먹어야 할 마인드인 것 같긴 한데 정말 리더 탓을 해도 될지에 대한 여부를 고민하시기를 바란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리더의 리더십이 뭐 단순 리더의 역량에 그치는 게 아님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저도 알아야겠죠. 리더를 이제 과중한 직책으로 여겨서 막연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않으셨으면 해요. 어떻게 보면 리더도 이제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약간 업무에 불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현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리더를 탓해도 될지, 네, 리더로 현재 지금 지네스 씨 리더로서 굉장히 찔리기도 하고, 네,